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송변형기술사 최상규입니다. 자, 오늘도 회로이론 제4주제, 그 중에 11강, 시료값, 평균값, 파형률, 파고율을 구하는 이 기출문제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 110회 1교시 나왔던 발송변형기술사. 자, 정연파의 시료값과 평균값의 의미를 설명하라. 그 다음에 118회 1교시 나왔던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래 파형에 대한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라. 그래서 요 구형파에 대한 파형률, 파고율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요렇게 이등변 삼각파, 이등변 삼각파의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는 문제. 요렇게 전체 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문제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제 1번에서는 먼저 우리가 정연파, 이 정연파가 뭐냐, 비정연파가 뭐냐, 그거 한번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시료값과 평균값의 정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정연파와 비정연파, 이 두 개 구분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정연파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인 함수, 사인 함수를 우리가 정연파다 얘기합니다. 그럼 사인 함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주기적인 모양을 갖는 패곡선이 아닌 계곡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정연파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점과 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점을 갖고 있고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정연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비정연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연파를 제외한 모든 파. 자, 이게 이제 비정연파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각파, 구형파, 뭐 정류파, 반파 정류파, 뭐 전파 정류파, 모든 것들이 다 비정연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비정연파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증류분, 그 다음에 기본파, 고조파, 이 세 가지의 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연파와 비정연파의 시료값. 우리가 이제 이 정확하게 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시료값은 무엇이냐? 우리가 RMS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료값에 대한 정의가 뭐냐? 먼저, 자, 정연파든 비정연파든 이 파가 가해졌을 때 회로에서 발생하는 한 주기의 평균 열량, 그 다음에 이제 직류가 그 회로에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 서로 같게 될 때의 전류값 내지는 전압값을 우리가 시료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료값은 정연파든 비정연파든 회로에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평균 연량과 직류가 가해졌을 때의 발생되는 열량,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그때 그 교류값, 그 교류값을 시료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연파나 비정연파나 이것을 무엇으로 환산할 값이 되는 겁니까? 직류로 환산할 값이다. 직류로 환산할 값을 시료값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값은 무엇이냐? 자, 이 평균값은 한 주기 내에 정부의 값이 존재할 경우에 절대값에 대한 산술 평균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사인파처럼 정부, 즉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게 되면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도록 전부 다 뭘 씌워버리는 거예요. 예,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값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값은 그 주기 내의 평균값, 그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이제 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면적. 그래서 예, 이 평균값은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료값은 직류로 환산할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고율과 파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정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파고율과 파형률. 이 결국 뭐냐면
일그러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준 것이고,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눠준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실효값하고 최대값의 비가 파고율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실효값은 지금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류값으로 환산한 거니까 실효값은 직류, 즉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 그 파형이다라고 봤을 때 파고율이 크다. 이 얘기는 뭘까요? 실효값에 대해서 최대값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실효값은 직류값이니까 직류값에 대해서 큰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형이 얼마만큼 크게 변동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파고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고율. 그러니까 파고율은 크면 클수록 이 파형이 더 날카롭다는 얘기고, 그래서 파고율은 작으면 최소 1이 되는 것이죠. 그럼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최대값과 실효값이 같게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실효값은 직류값.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형이 평평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형률입니다. 파형률. 자, 이제 파형률은 평균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평균값은 실효값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파형률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평균값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 실효값은 아까 직류값이라고 얘기했고, 자, 평균값이 점점 커지면 이 값이 최소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오겠죠. 1. 예.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균값이 실효값에 가까워진다. 즉 평균값이 직류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널뛰는 이 값이 덜 널뛴다는 얘기죠.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평균값이 직류값에 가까워지는 정도니까 파형이 얼마만큼 평활화되느냐, 얼마만큼 평평하게 되느냐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정의합니다. 자,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 즉 최대값을 직류값으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파형이 날카로우냐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 점점 실효값에 도달한다. 즉 평균값이 점점 직류값에 도달하게 된다. 파형이 얼마만큼 평화를 되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평균값에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평균값을 실제로 정연파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연파, 비정연파의 평균값,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값에 대한 산술 평균값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비정연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정연파는 이러한 파가 되어 있죠. 이런 파. 자, 이런 파가 한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면적을 따지자면 이렇게 플러스 면적이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면적이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이 존재하니까 이 면적을 다 합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크기 같아. 그렇지만 부호는 반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제로가 나오죠. 제로가 나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플러스 영역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그럼 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파가 되는 것이죠. 이 파의 평균값이다라고 하면 이 파 면적을 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주기로 나눠버리면 그 전체가 이제 평균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연파의 평균값이다. 그러면 정연파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계속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떻게 돼? 정확하게 같습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서 결국 요 면적이 이쪽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그 한 주기를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값을 구하나 이렇게 어떻게 돼? 이제 반주기로 반복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평균값을 구하나, 이것은 이제 차이가 없는 것이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본다고 하면 이게 전체가 한 주기였으면 요거는 반주기. 그 다음에 이 반주기도 어떻게 돼?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거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면적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반주기를 갖고 평균값을 따져내고 4분의 1주기를 가지고 평균값을 따져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비정연파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요것이죠. 자, 이것을 구하게 되면, 자, 평균값의 개념은 뭐냐면, 이 일종의 이 전류라고 하면 이 전류파를 전체 주기로 면적을 구하라는 말이야. 예, 이렇게 전체 주기로 면적을 구하라. 뭘 취했었냐면, 이렇게 절대값을 구했죠. 그러니까 요 절대 값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어떻게 돼? 그 주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기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다시 주기로 나눈다. 요것이 바로 뭐가요? 요것이 바로 이제 평균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기에 적분을 해주고 그 적분한 부분을 다시 주기로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버리지. 예. 평균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연파의 평균값을 한번 구해 보시죠. 자, 이 정연파의 평균값. 이 정연파는 IM의 사인 오메가 t의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주기가 반복되니까 전체 어떻게 됐습니까? 반주기까지의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반주기를 다 나눠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평균값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때 전류의 절대값을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절대값을 씌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t 전체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t까지 해서 im sin 오메가 t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이제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im sin 오메가 t 이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2분의 t라고 하는 것은 전체 주기의 반이니까 사인은 전체 한 주기가 2파이. 그러면 각도로 따지면 반주기는 얼마가 돼? 파이가 되는 거죠. 각도로 따지면. 그래서 파이 레디안으로 보면 파이분의 1 해서 0에서 파이 I 세타 D 세타가 되죠. 이제 IT가 아니고 세타에 대한 변화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때 I 세타는 IM의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M 사인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즉 반주기까지는 전부 다 값이 얼마가 나와요? 다 플러스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취해도 되고 이렇게 빼줘도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IM sin 세타, D 세타 이것은 이제 적분해주면 먼저 IM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적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고 sin 세타 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적분 주기는 0에서 파이까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0.737 IM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은 0.737 IM이다. 아니면 이게 만약에 전압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0.737 V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값은 암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시료값을 보겠습니다. 자, 시료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MS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이제 정의서부터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연파, 비정연파가 가해졌을 때 회로에서 발생하는 한 주기의 평균 열량, 한 주기의 평균 열량, 그 다음에 직류가 그 회로에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열량, 이 두 개가 서로 같게 되었을 때의 가해준 전압 또는 가해준 전류, 그 크기를 말한다. 그래서 시료값은 직류로 환산을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먼저 어떤 회로에 직류로 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I 제곱의 R, 이때 I는 뭐냐면 직류 전류가 되겠고 R은 그 회로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류에서 발생한 전력은 I 제곱의 R이 되겠죠. 이때 I는 뭡니까? I는 쉽게 얘기하면 IM의 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최대값에 대한 사인 변화, 사인 변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교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에버리지를 따지게 되면 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분의 1에서 0에서 t까지
PAC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평균값이라고 했었으니까 아까 평균은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전력이니까 I제곱의 RTT.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얘가 서로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DC는 PA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류, I제곱의 R과 그 다음에 교류 발생 전력이 서로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R 하나씩 약분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에다가 전체 제곱근을 씌워버리면 여기 어떻게, 루트가 씌워지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 직류분에 해당되는 교류값은 루트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라고했어요? 평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교류의 제곱이 되는 거지. 교류의 제곱.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스퀘어가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예,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효값은 순식값의 제곱에 대한 평균값의 제곱근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RMS다. 무조건 RMS를 구하는 것이 실효값이 되는 것이고 또 정의하면 평균값은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정연파에 대한 실효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정연파는 기본적으로 아까 반파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줄기다라고 하면 이 반파가 대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실효값은 루트 민 스퀘어니까 이 값을 제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제곱한 것도 어떻게 돼? 플러스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주기만 따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파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최대값에 대한 사인 세타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최대값에 대한 사인 세타 변화다. 그럼 사인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이 값이 다 주어지겠죠? 이때마다 나오는 이 값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값을 순식값이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 즉 세타라고 하는 위상에서의 전류값. 그죠? 그 값을 우리가 순시치라고 하고 순시치 중에 최대값은 뭐가 되냐? 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1일 때, 즉 여기서 세타가 90도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예, 여하간 뭐 우리가 최대값은 그래서 IM 값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효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효값도 아까 정의에 의해서 루트 민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먼저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평균값은 우리가 아까 반주기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t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t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값이지. 그 다음에 스퀘어 제곱이죠. 제곱하니까 이 전류의 제곱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제곱의 t dt 이렇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i제곱의 t를 시간으로 하지 말고 세타, 라디안 각도로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im sin 세타 전체제곱의 d 세타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풀면 im 전체제곱은 바깥으로 나가면 적분이 안 되니까 5는 im의 제곱이 되겠고 sin 제곱의 d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의 d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먼저 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니면 뭐 플러스 베타 먼저 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면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다. 뭘로? 세타로 같다. 세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코사인의 2세타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 자, 사인 제곱 세타 넘어갑니다. 자, 사인의 제곱 세타 넘어가면 넘어와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고, 자 사인 제곱이 넘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돼? 2배 사인 제곱 세타는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2로 약분을 해주면 사인의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된다.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2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제 역시 2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네. 그래서 2파이분의 im의 제곱은 바깥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여기서 파이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세타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예, 그러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적분 범위로 집어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넣어주면 세타 다시는 파이가 되겠고, 2분의 1 사인 2파이니까 제로, 마이너스 0, 또 여기 0, 뭐만 남아? 파이만 남죠. 그래서 파이 남으니까 여기서 파이하고 이 파이하고 서로 약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im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im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나가니까 im, 그 다음에 루트 2, 그래서 0.707 im,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정연파에서의 시료값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연파의 시료값,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의 몇 퍼센트냐?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70.7%가 되는 것이다. 예,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예,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구형파로 주어져 있고, 파형률, 파고율에 대해 설명하고, 이 파형에 대한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파형률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형률은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파형률 자체는 시료값, 즉 직류, 이 직류의 평균값이 점점 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파가 평활화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고, 파고율은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눠줬고, 그래서 이 최대값을 시료값, 즉 직류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직류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파형이 뾰족하게 크게 되어 있느냐, 요 값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파형률과 파고율의 개념을 알고 식을 이해하면 이것에 대한 그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정연파의 파고율과 파형률을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고율은 최대값이 im이고 시료값이 루트 2분의 im이죠. 예, 이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되니까 루트 2가 올라가서 1.414, 이거 파고율이 될 것이고, 파형률은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1.109.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형파의 파고율과 파형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고율을 구하려고 하면 시료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값은 어때? 그냥 V 맥시멈이라고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최대값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파 자체가 구형파니까 이 구형파 최대 VM 마이너스 최소 VM이 어떻게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시료값은 루트 민 스퀘어니까 이 값들을 어떻게 다 제곱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제곱시키면 마이너스 VM의 제곱이나 플러스 VM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결국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주기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시료값 정의에 의해서 자, 먼저 루트 민, 그러니까 주기요 2분의 t분의 1, 그 다음에 적분범위 0에서 2분의 t, 그 다음에 스퀘어죠. 제곱, 뭐의 제곱이야? VT로 주었으니까 VT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VT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VT는 VM으로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VM의 제곱에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T에 대해서 VM의 제곱은 적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VM 제곱 곱하기 1이었으니까 VM 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면 1만 나오는 거죠. 자,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DT에 적분하면 T에 적분하면 그냥 T가 되지. 그래서 이 T에다가 적분범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2분의 t가 되는 것이죠. 예, 여기 굳이 한번 다시 써보면 0에서 2분의 t까지 해서 1에 dt가 되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돼? t가 되는 거지. t 그래서 0에서 2분의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제 2분의 t 값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평균값입니다. 자, 평균값은 어떻게 될게?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정부가 나오면 무엇을 취해준다고? 절대값을 취해줘요. 절대값. 자, 절대값을 취해버리니까 얘도 어떻게 돼?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체 주기의 VN 값을 일정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반주기만 따져도 되는 거죠. 왜 시력값도 반주기 따졌으니까. 그래서 요거 반으로 반주기로 고려해보면 평균값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기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주기까지 적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으면 이제 주기가 2분의 t, 이것도 2분의 t 이렇게 넣어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그냥 바로 이제 v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역시 vt는 최대값 vm이 될 것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vm 바깥으로 나가주면 1dt. 그래서 적분하면 t에다가 주기 넣어주면 바로 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이제 구형판은 결국 이렇게 이 값이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자 그 다음에 직류로 따지면 직류값이자 전체 에버리지 평균값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파고율과 파형률은 어떻게 돼? 다 1로 곱해주고 나눠주고 1로 곱해주고 나눠주니까 다 똑같이 1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제 3번. 요게 77회 때 나왔는데, 자, 이제 이등변 삼각파 교류의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라. 그러면 이등변 삼각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형률, 파고율을 구하려고 하면 최대값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효값을 알아야 되겠죠.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줘야 파고율이 되니까. 그러면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이 자, 공식 자체가 뭐예요? 루트 민 스퀘어야.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어지더라도 마이너스 부분에 제곱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주기도 이렇게 반 나눠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고, 역시 이 평균값을 구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평균값도 정부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이렇게 요 삼각형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평균값과 실효값을 구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자, 이 전체의 주기에서 여기에 반주기가 됐고 또 4분의 1 주기까지 따지면 어떻게 돼? 직선에 대한 평균값이나 실효값이 어떻게 돼?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4분의 1주기만 따져도 실효값과 평균값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요것에 관련된 파형률과 파고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효값을 한번 구해보죠. 실효값. 자, 실효값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죠. 실효값은 어떻게 한다고? 루트 민 스퀘어. 루트 민 스퀘어. 그러면 루트 들어갑시다. 자, 루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한 주기가 2파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주기는 몇 파이가 돼?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분의 1, 이게 뭡니까? 4분의 1 주기가 되겠고, 역시 여기 뭐가 되겠어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다.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바로 평균의 개념이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자, 스퀘어는 어떻게 돼? 이 전압 파형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압 파형의 기울기를 뭐로 본 겁니까? 기울기를 2로 본 거죠. 그 다음에 뭐하고? 세타와 이 값에 대한 관계니까, E 이꼴 2 세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우리가 Y 이꼴 AX다 이렇게 보시면 돼. X축이 세타고 Y축이 2라는 이런 얘기고, 2가 뭐가 되는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세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라고 하는 게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가 갔을 때 높이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분의 2. 요게 바로 이제 기울기가 되고, 기울기 곱하기 세타. 그죠? 기울기 곱하기 세타. 요 값. AX.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2 전체 제곱이죠? 요건 세타가 아니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상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의 세타의 제곱 디세타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세타의 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세타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적분범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분의 파이가 분모에 몇 개였습니까? 이게 하나, 제곱이 있으니까 3승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3승에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2분의 파이가 위에 들어가면 2분의 파이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루트 3분의 2 이렇게 실효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삼각파의 또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평균값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주기분의 1 인테그랄 0에서부터 주기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분의 1 주기니까 2분의 파이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의 전압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전압은 2세타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세타. 그래서 2세타를 집어넣어 준 거고, 이때 기울기가 얼마냐? 2분의 파이분의 2다. 이런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집어넣어 정리하면 2분의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효값, 평균값 다 구했으니까 파고율, 파형률 구하는 건 어려울 게 없네요. 자, 그러면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이 얼마? 루트 3분의 2, 최대값은 2였고, 그 다음에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구하니까 어떻게 돼?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보시다 보면 이 파형별, 파고율, 파형률 이런 정리 테이블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러한 실효값, 평균값, 파고율, 파형률 이 나오는 것들 있죠. 뭐 정유파에 대해서 반파, 정유파, 전파, 정유파, 구형파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외우는 것은 기사 때 외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우리 이 값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사 시험은 값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도를 해야 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고값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최대값은 알고 있으니까 실효값을 구해야 되겠죠. 실효값은 계속 뭐라고 했어요? 루트 민 스퀘어다. 루트 민 스퀘어.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루트 민 스퀘어를 구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형률이다 그러면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눠줘야 돼. 평균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면적이다. 그러면 주기가 있는 형태에서의 면적값, 즉 평균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예, 적분을 해서 주기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주기분의 1에 요게 바로 평균의 개념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RMS 이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실효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루트하고 그 다음에 민이니까 0에서 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류든 전압이든 스퀘어 제곱이니까 전류의 제곱을 하든 뭐 전압의 제곱을 하든 요 식을 알고 계시면 실효값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정연파, 비정연파, 실효값, 평균값, 파형률, 파고값에 대해서 공부해봤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